스루프타임즈 2023년 1월 1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프타임즈의 주제는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민노총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북지하조직 기획희흑과 단서 포착, 중앙일보 1월 18일자 이보람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제주 히읗은 아무래도 그 제주 지역 진보정당 지하 조직으로 있던 한기일회의 이 초성을 딴 곳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국정원은 이들이 북으로부터 반정부 투쟁, 그 다음에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지령을 받아 이행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간첩단 수사, 국정원, 광주 기아차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동아일보에서 추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경찰, 민주노총, 한국노총 동시 압수수색, 건설 현장 불법행위 혐의, 헤르드경제 1월 19일자 내용인데요. 압수수색은 또 간첩단하고도 관련이 있지만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가 있다, 그래가지고 병행해서 이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민노총 간부 등 4명, 2명씩 짝지어 동남아서 북공장원 접촉했다. 동아일보 고도혜 기자, 전주영 기자, 김기윤 기자 3명의 이름으로 나왔는데, 이런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동아일보에서도 3사람이 공동으로 좀 잘 검토해서 뉴스 보도를 내라,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노총 핵심 간부들 북지령받아 반정부 조직 시도, 조직국장 등 4명 국보법 위반 혐의, 민노총 본부 등 10여 곳 압수수색, 산하 노조 등 3곳의 조직 설립 의혹, 민노총은 공안 통치 부활했다고 해서 강력투쟁을 또한 이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는 문정권 때 민노총 간부 국보법 위반 알고도 북 화낼까봐 수사 뭉갰다 라고 또 추가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노총 정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반발, 결산자료 제출 요구 불응. 요거는 이제 1월 17일자 이틀 전 건데요. 특별한 사유 없이 한 현장 점검 회의록 제출 요구 불응한다. 과태료 부과하면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 정부가 52시간 유연화, 그 다음에 직무성과급제 전환, 그 다음에 부분 근로자 대표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 노동계약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회계자료 공개하라는 거하고 정부가 추진인 노동 개혁하고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 연결해 가지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우리 회계자료 공시 못한다, 근데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민주노총 위원장이 양경수라고 이름을 처음 하네요. 근데 나이가 좀 젊게 보이네요. 젊은 사람인데 글쎄 말이죠. 내가 만약에 노조원이라면 내가 내는 노조원 회비 어떻게 쓰는지 나는 공개하라고 요구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하기 전에 노조원들이
전국에 민노총 노조들이 있다면은 금속노조가 또 가장 세죠.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그 산하별로 그게 이제 기업으로 치면은 사업 부문이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사업 부문별 그 회계 자료하고 그걸 다 모은 민노총 전체 회계 자료를 공개해라. 노조원들한테. 일일이 그거를 어떻게 접할 수가 없으니까 언론 등을 통해서 공시를 해라. 이렇게 노조원들이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비만 내고 그게 돈이 잘 쓰는지 안 쓰는지, 회원들을 위한다고 그런다면은 일개 친목회 총무를 하더라도 그 회비 그 출납 내역은 이게 그 회합이 있을 때마다 깨끗하게 공개를 해줘야 그 회합이 오래 가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도 안 하고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지어졌다니. 원래비 노조 전임비 무법천지 건설 현장 부동산 360 헤럴드 경제 오늘 뉴스인데요. 국토교통부가 한 2주에 걸쳐 점검한 내용을 보면은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1489곳, 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경찰이 또 압수수색을 그것 때문에 또 했다. 그런 얘기고, 요거는 그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및 그 관련 관계자들이 건설회관에서 모여가지고 건설노조 불법행위 뿌리 뽑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시위를 그 하는 내용도 소개를 했네요. 한국형 전투기 KF-21 마의벽 처음 넘었다. K-21 17일 오후 3시 15분 마 1.0 돌파. 초음속 영려 기체 구조적 안정성 보유 확인했다. 그런 얘기고요. 병행해서 유튜브에 남아있는 미국의 이 전략 폭격기, 이거는 이제 옛날 거지만은 새로운 전략 폭격기가 또 나왔죠. 그 약간 그 옛날 거보다는 작지만은 스텔스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전투기 호위를 안 받고 폭격기 자체가 가가지고 목적을 이루고서 돌아올 수 있는 그 히든 카드로 미국이 개발을 해가지고 한 작년 말에 공개를 한 거 있고, 구체적인 재원이야 이런 거는 절대 비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투기 조종사인데 여성분인데요. 대단합니다. 네. 뭐 공중 돌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대단한 이 비행수를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에서 캐치업을 한 거고요. 드론, 이거 우리나라 좀 개발해야죠. 그 전투기에 급유하는 이 급유 비행기가 또 새롭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나온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중 전투기들이고, 이게 뭐 미국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올라가는 그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쪽은 모르겠어요. 야, 이렇게 복합적인 그 항공모함이 있었는가? 그것도 진짜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한반도 전쟁 나면 생존 확률 사실상 제로. 서울 탈출은 불가능.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영 파이낸셜 타임즈 서울 지국장 칼럼을 소개를 했는데, 남북 무기 화력 센데 영토 좁아 대피 한계 있다. 분쟁 사실 알기도 전에 모든 상황 끝났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겁먹는 그런 건데, 이제 우리나라가 제2의 한국 전쟁이 터진다면은 재래 무기 전쟁이 아닐 거예요. 미래 무기, 최신 무기, 미사일 전쟁일 거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피해가 있더라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처럼 피난 간다는 것은 그 성립이 안 되는 것은 익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뭐 그런 걸 요즘 뭐 굳이 왜 그 뭐 서울 탈출은 불가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두 정상이 관계 개선 호소, 한일 이란 협력위원 3년 만에 총회를 했다. 이제 이쪽에서 이제 부르는 거는 서로 존중하려니까 한일 의원 협력위원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한일 이란 이런 식으로 이 교차해서 불러주는 예의들을 지켜가면서 3년 만에 했다. 그리고 전 징용 대신 방안을 협의 의사소통을 계속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이제 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에서 그 이 차인가 이동용 해서 그 쏴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김여정과 그 뭐 이거 누구죠? 송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김정은 핵무력 제2사명은 방어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공격할 때 쓰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전국적으로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은 여전히 실패한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US 투데이 미셸 스티브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뭔가 실패한 전략이라면 뭐냐 그러면 집값을 안정시켜가지고 노숙자가 발생 안 시키게 했다는데, 결론적인 취재 내용은 노숙자 위주의 인간적인 대책이 우선 돼야지 주택 문제는 그 2순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숙 정책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일단 해야지 주택 우선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그 이 핀트를 잘못 잡았다 이런 식의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처음 볼 때 이런 거는 꼭 우리나라 노숙자 같이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뉴스가. 근데 미국에도 노숙자가 그 꽤 많은 모양입니다. 뭐 인구도 많으니까 또 많을 수 있겠죠. 이게 노숙자 캠프라고 있는데 도로변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 불법으로 해가지고 범죄화 하는 식으로 얘기가 지금 각 주에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좀 문제다. 더 많은 도시와 주가 노숙자 캠프를 범죄로 만들고 저소득층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이거는 다른 기자, US 투데이의 다른 기자, 클리어 손톤 기자의 내용인데, 어쨌든 그 공공장소에서 자는 것을 불법으로 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은 2022년 1월 하룻밤에 5,862명이 노숙을 경험했다. 이런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주택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도저히 대출금이나 뭐 이런 거를 갚을 도리가 없어가지고 노숙인 신세로 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카트를 끌고서 짐을 해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저소득층들의 얘기인데, 미주리주, 그 다음에 테네시주, 그 다음에 오리건주, 포클랜드 그 외에 등등도 계속해서 불법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 미국 내 문제가 많네요. 그 자원봉사자가 텐트촌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 그 혈압을 재주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뭐 더우니까 우통 벗고 있겠죠. 그 이 텐트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자원봉사자가 뜨거운 여름에 냉수를 건네는 이 노숙자는 뭐 흑인으로 나와 있는데요. 뭐 배가 많이 안 나왔네요. 베트남 국회의원 이례적인 임시회의 개최 소식동. 그 전반적인 그 뉴스 내용은 위에다가 그 제가 이 주소를 좀 해놨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불타는 용광로 반부패 단속을 추진하는 가운데 열렸다. 뭐 왜 열리느냐 그랬더니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하야시키는 의사 결정을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은 최고 통치자가 없으며 공식적으로 4명의 필러라고 그러는데 이제 기둥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리스 말로 필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강력한 공산당 서기, 주로 의례적인 대통령, 총리, 그리고 의회의 의장 이렇게 4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대통령이 우리나라 좀 다녀갔었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정치 구조다. 대통령은 한국으로 치면 국회에서 탄핵하는 셈인데 이번에 최고 권력은 사실상 공산당 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북구 베트남 대통령 장관들의 위반으로 비난받아 사임. 이 대통령이 무슨 부정부패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 밑에 행정부 장관들이 뭔가 위반을 해가지고 그 책임을 묻고서 물러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현재 집권당 입장에서 뭐 그런 얘기 있는데 물론은 나지만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일은 잘했다 해가지고 신문은 좀 밝히고 있는데 밑에 애들이 잘못한 것도 결국은 내가 잘못한 거다. 이 정신이 이 푸쿠 대통령이 인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는 인물이 있어요, 한국에. 여기 이 사람입니다. 베트남도 밑에가 부정하면 대통령도 사임하는 수준인데 이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군가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이재명 누군가 술 먹다 김성태 전화 바꿔줬다는데 기억 안 난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김성태 몰라. 변호사비 대나무여 기소하면 미친 거. 동아일보. 요것도 이제 3사람 기자들을 했는데 동아일보가 연명식의 뉴스 보도를 요즘 많이 내고 있는 모양이에요. 신중하게 내려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른 문제에서도 추궁, 터무니없는 것에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석간후지에서 한일 청구권 문제. 사실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히 그때 최종적으로 해결된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때 돈으로 얼마 안 되지만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총 5억 달러를 한국 정부에 제공해서 그 돈 가지고 우리나라가 포스코를 만들었다. 경부고속도로 만드는데 크게 보탰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때 이제 우리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가가 없었죠. 우선 경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쪽 후지에서 이 글을 써낸 사람은 당시 한국인은 한국 시민으로서 일본 국민이었고 일본 국민도 강제 동원을 됐기 때문에 조선인에 적용된 것은 국제법에 비춰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 내 조선 근현대사 연구소장이 마츠키 국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국내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 이라고 요구해야 된다라고 이 석간후지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견 맞는 얘기 같아요. 저는 수긍이 되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금 문제를 국내 문제로 보고 국내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재원을 포스코에서 일부 많이 낸다 하는 게 있는데 포스코는 답변을 안 했다. 이런 뉴스가 또 있었죠. 코리아 웨이브에 한국 유무인 복합 시스템 소해함 개발에 착수, 장래의 기뢰전에 대응한다 해가지고 이런 뉴스가 방위산업에서 기뢰 전담 그런 배를 개발한다고 이렇게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얀마의 무기로 일본 기업의 정밀기계, 북한 등 제재 대상국의 새길. 뉴스위키즈인데요. 일본판. 미얀마군이 점차 다양한 무기를 거의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미얀마의 일본 기업이 보통 섬유라고 돼 있지만 간단한 무슨 기계 부품
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기업이 한 4천 개라고 그러면은 한국은 한 3천 개라고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 규모로 미얀마에 일본 기업이 들어가 있고 한국 기업도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이 미얀마가 그 미얀마 현재 군이 그 쿠데타에 의해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그 제재를 뭐 한다 그래도 겸허한 새끼를 쓰고 있고, 기업이 아무리 수출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하더라도 100% 막기는 어렵다. 그게 이제 요거 영어를 이게 번역이 돼서 솔송나무라 그러는데, 나무면은 무슨 우두 뭐 이런 그 미 관계자 이름인 모양인데요. 무슨 우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솔송으로 그 번역이 되는지. 차관 그 나무하고 그 무슨 우드로, 그린트 이스트우드처럼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참 그 사람들이 이름 재밌게 짓죠. 나무 숲속에 뭐 사람 이런 식으로. CSIS 집계에 따르면 작년에 99대 1위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불길과 분노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를 2017년에 했는데, 그때도 24발, 작년에 99발을 쐈네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돈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그 미얀마 얘기를 하면서 그 많은 내용이 북한 그 이 핵개발에 그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런 얘기죠. 무슨 샛길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그거를 지금 넌지시 비친 겁니다. 뉴스 위크지에서. 남한에서 들어간 돈도 많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샛길로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미사일을 99개나 쏴대지, 북한이 뭔 돈으로 그렇게 미사일을 만들어 내겠느냐. 그 돈을 주는 놈들이 도대체 누구냐, 북한에. 뭐 자기네들 스스로 불법으로 무슨 뭐 한다 여러 가지가 얘기 나오지만은, 마약 팔아서도 뭐 큰 돈을 만진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렇게 비싼 미사일을 만드는데 그런 뭐 그냥 마약도 큰 돈이긴 할 것이고요. 또 뭐 화폐 해킹을 한다나 암호화폐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뭔가 새끼리 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를 얘기하면서 북한의 새끼를 대주는 그런 루트가 현재 있는 것 같다라고 뉴스위크는 은근히 이렇게 한국 또 의심하는 눈치로, 그전 정권 얘기겠죠. 현 정권은 아니고. 날 암살하려 해,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폼페이오는 지금도 그렇다 받아쳤다 하는 농담을, 이 폼페이오 그 CIA 국장 시절 때 특명을 받고서 김정은이를 만나가지고 악수하는 장면인데요. 그때도 뭐 덩치가 좋았죠. 지금은 무슨 막 다이어트 해가지고 좀 빠졌대는데, 이 폼페이오 뭐 이런 일이면 이제 이탈리아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대량 살상 무기 제거를 하지 못하고 실패한 노력을 바로 잡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도 뭐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 팍 휘어잡지는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인 거로 보입니다. 2024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그 누가 그 공화당 후보가 될지. 미국 그 배우 중에서도 그 마피아 영화의 실질적으로 이탈리아 출신, 이름이 그 영화 제목이 그게 무슨 소프라노라고 되어 있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이탈리 그 시칠리 출신 그 영화 배우, 거기에서 나오는 그 배우 역할한 마피아하고 얼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폼페이오가 이탈리아 사람이라서 그런지 비슷한 건지 떡대들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류허 부총리하고 옐런 미 재무부장이 이제 악수를 하면서, 중국이 시진핑이가 직접 얘기를 못하니까 저 우리 잘 갑시다, 부드럽게 잘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악수하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장에서 보면은
중국은 세계의 마오쩌둥 주의 광기가 끝났다고 말한다. 우리는 모두 다시 돈을 벌 수 있다. 텔레그래피 엠브로스 에반스 프리처드 기자의 내용인데요. 이 유어라는 분이 참 두들겨 맞는 이 전문 리고 차양이 대신 미국한테 두들겨 맞는 이 맷집이 좋으신 분 같아요.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화해 제스처를 해내는 거죠. 일본 다보스 포럼에 가서 역할이 뭔지 모른다, 누굴 만날지 모른다, 이렇게 뉴스가 됐었는데 결국은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을 만났네요. 저는 미국 이 무역부 통상 사업 대표 여자 아시아계 여자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옐런이 만나줬네요. 유호 부총리를.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계획 경제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고 유호가 얘기했습니다. 자기네들 계획 경제 아니에요. 저희 공산주의 아니에요. 저희 사회주의 국가 경제는 그런 거 아닙니다. 백악관은 중국인의 어조가 부드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저것도 무슨 전술 아니냐 이거죠.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잘못하다가는 이제 뒤통수 치고 1984년 홍콩협정 위반을 또 실질적으로 했죠. 그런 게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 중국을 안 믿는 거죠. 거래를 한다 그래도 완전히 안 믿겠다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이 전 세계 글로벌 CEO들하고 오찬을 했대는데 이게 아랍에미리트 기업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나왔는데 복합위기 해법은 뭐냐? 윤 대통령은 교차 협력으로 정부와 기업이 하나 돼야 라고 답변을 했대는데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유엔을 좀 인정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 체제라고 생각한다. 안보와 경제, 사회, 인권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유엔 시스템을 신뢰하고 협력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냥 교과서적인 발언인 것 같아요. 아마 기시다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면은 미국하고 동맹을 공고히 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소. 이런 식으로 기시다는 아마 미국에 충성 발언했을 텐데 우리 윤 대통령은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자주의, 자유무역 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거든요. 시진핑이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글로벌 시위와의 오찬 이런 건데 다자주의, 자유무역 체제 최근에 중국 시가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옥죄니까 중국은 지들이 계속 돈을 벌어야 되고 경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중국이 원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폐쇄주의였는데 거꾸로 이제 중국이 야 옛날대로 하자, 옛날대로 자유무역 체제 해야지. 근데 미국이 이제 삐진 거 아니에요. 삐졌으니까 그건 안 돼 이제는. 우리 디커플링 해서 미국으로 다 돌아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데 윤 대통령은 엉뚱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엉아가 좋아하는 얘기한 거예요. 다자주의 자유무역 체제. 시진핑 엉아가 이렇게 좋아하는 얘기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중형 굴착기 전동화 경쟁 조선비주 박정학 기자. 자, 현대건설기계 14톤짜리 수소 연료 전지 굴착기라고 그러네요. 요거는 일본 고마츠 그 이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건설기계 생기기 전에 보통 하면 일본 고마츠 해서 고마츠 거 수입해서도 많이 썼었습니다. 어제 조직에서 일할 때 고마츠 거도 사기도 했었고 그랬었죠. 요거는 존 디어라는 회사의 굴착기인데 재원이나 이런 거는 아직 비공개를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름을 들어본 캐터필러
캐터필러 또 참 좋은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은 경쟁력 있게 잘 가서 좀 경쟁에 좀 이기기 바랍니다. 한국 서울 메타버스 리플리카 출시, 코인데스크에서 킴 톤슨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한국의 서울시가 2026년 완성될 거로 메타버스 서울이라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면 젊은이들도 흥미를 느끼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거 불편할지 어떨지, 이제 자기 아바타를 이용해서 자기 실물 얼굴 안 보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착상이 어떻게 해서 나와서 하게 된 건지 나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국은행도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테스트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나라는 한국뿐이 아니고 일본도 일본의 비주류 토큰과 메타버스 서비스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 무역 적자 19조 9,713억엔, 1979년 사상 최대 자원가치와 행화 약세로 TBS 뉴스. 수입액이 118조 엔 남짓으로 크게 불어난 것이 원인이다. 그런데 뭐 기사 내용보다도 댓글을 단 사람이 경제 저널리스트라고, 그것도 다찌야라는 사람인데, 참 내용을 제대로 본 거죠. 뭐 엔화 약세로 수입 비용이 크게 오른 것이 큰 요인이고, 식품 또는 에너지 같은 필수품은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생활에도 부담에 이른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친밀한 디바이스의 인상에서도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출 동향이다. 엔화가 약세를 띠고도 그만큼 수출이 확실히 늘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무역 적자가 확대되지 않았을 건데, 과거 수출이 많은 가전이나 카메라 등은 국제 경쟁력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그놈의 한국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수출품은 엔화 약세이면 가격 면에서 유리하게 되겠지만 수량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데 일본 경제의 약함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자기네들을 객관적으로 자기네들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네요. 이거를 수출액이 얼마라고 얘기를 안 해서 19조 7천억 원이니까 억엔까지로만 해가지고 19조 7천억 엔. 그 다음에 수출이 98조 3천억 엔, 수입이 118조 엔. 이게 억엔이라기보다도 조라고 써야 맞겠네요. 그러면 이게 거의 이 적자가 20%나 됩니다. 이거 매우 고통일 겁니다. 일본 소비 물자 많이 못 올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기업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아라비아 이번 방일은 취소해서 한국과는 4조엔 경제 합의 외 배경의 30년 엑스포 유치 경쟁도. 마키노 사랑 박사라고 아사히 신문 외교 전문 기자라고 현대 비즈니스에서 기고한 건데, 사우디아라비아 살만 왕세자가 패스를 했겠죠,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존심이 상하니까 뭐 그게 인도 일정이 잘 안 맞아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라고 이제 자꾸 돌려서 지들 위안을 좀 삼는 식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가끔 몰래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비치면서 상한 존심을 조금 살리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우디 왕실은 일본 왕실과 관계를 중시하고 이렇게 됐는데 일본의 중요성이 떨어진 건 아니다라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26건 4조엔 가까이 경제 합의를 체결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사실 30년 국제박람회 엑스포를 양보하는 대신에 사우디한테 뭐 이렇게 기브앤테이크로 받아낸 거 아니냐라고 은근히 비꼬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취재 중에 얘기에 현대차 관계자는 일본 기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의사결정을 못하는데 한국은 도박적 투자에도 익숙하다. 그게 이제 현대차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현대차 공장을 질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하고는 좀 틀리죠. 일본 애들하고 한국 사람하고는 틀린 거 맞습니다. 중국을 주적으로 1순위로 해약 폭발성이 발생하는데도 이건 제 얘기입니다. 계속. 올해 들어서도 한국의 중동 외교는 그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아랍에미리트를 찾아 300억 달러 약 3조 8,500억의 한국 투자를 따냈다. 윤 대통령은 기세가 지나쳐서 UAE 파병된 한국 부대 장병들을 만났을 때 형제국의 안전보장은 바로 우리의 안보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며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라며 한국 야당으로부터 외교 참사라고 비판까지 덤으로 얻었다 하면서 은근히 좀 비아냥거리는 뉴스 기자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 일본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중국이 우리의 주적이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한국을 좀 다르게 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 길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의 그 하나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의견은 아니고 밀약이 존재하는가 대만 유사시에 왠지 자동에 참절당할 자유대 기타무라 아뜨시 JB 프레스에서 한 건데 중간 제목만 가져왔어요. 질적 손해는 미일이 심각하다.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은 이기긴 이기겠지만은 미국 CSIS의 그 시뮬레이션 결과 이기는 이기는데 쌍방 개피는 보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고요. 일본은 미국에 따라서 참전하게 돼 있고 그 주일 미군 기지에서 출동과 보급에 나가게 되니까 자유대도 자연스럽게 전투에 투입되는 경우까지 상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전쟁 가는 국가가 되겠다고 일본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그 대만 유사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지금 그 전쟁 가는 국가로 일본이 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일본 국내에서도 많은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좋아라 하니까 아마 그 정치인들은 그 미국이 하라는 대로 지금 열심히 추정하고 그 국민의 생각 의미 없습니다. 일본 정치인들도 지들이 살려면은 지금 미국의 의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상 19일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